저의 경험적으로는 여자를 사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지금 귀찮아서 연애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 중에 외로워하는 솔로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이성을 만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저의 경험적으로는 여자를 사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지금 귀찮아서 연애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호주에 살고 있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이 영상은 너를 위한 거란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렴. 제가 봤을 때 연인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팅이고요. 두 번째는 헌팅이고 세 번째는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주변 지인을 사귀게 되는 경우죠. 요즘 어플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건 큰 카테고리에서 소개팅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을 보는 것도 소개팅이에요. 상대방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면 그게 바로 선짝이죠. 자, 그럼 간략하게 이 세 가지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뒷부분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소개팅부터 볼까요? 소개팅은 나쁘진 않죠. 연애 단계를 넘어서 결혼까지 꼴이 날 확률도 굉장히 높긴 한데 문제는 나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줄 또는 남자를 소개시켜줄 친구가 별로 없다거나 남들이 나만의 폭발적인 매력을 잘 몰라주고 나만 알고 있어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특히 나이가 30대 중반쯤 넘어가면 소개팅이 정말 거짓말처럼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소개팅은 목적 자체가 분명한 만남이죠. 나는 너를 잠재적인 애인으로 생각하고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치죠. 상대방의 조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학교, 직업, 가족관계 같은 호구조사를 하는 건 국룰이죠. 소개팅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목적이 노골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엄청 피곤하고 따라서 여기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 다음은 헌팅인데 이건 얼굴이나 몸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 방법을 도전해서 사랑을 쟁취하시긴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너와 나의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예쁘지도 않잖아요. 몸매도 아재 같잖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지매 같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건 일단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외모밖에 없다는 건데 물어보는 내 자신의 외모도 괜찮아야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번호 따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정신세계는 매우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복불복입니다. 제 친구는 중국 유학생한테 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막 시진핑 주석 찬양하고 공산주의야말로 인류를 구원해줄 해답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헌팅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확률이 낮다 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만추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귄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자만추로 만났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비교적 천천히 알아가기 때문에 외모 같은 정보 말고 매우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영 아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유해진도 김혜수랑 사귀었고 마동석도 예정화랑 사귀었고 개그맨 김준현이나 문세윤도 미녀의 와이프를 얻어서 잘 살고 있죠. 박명수도 치과 의사와 결혼했고요. 우리 용건이 형님은 레전드죠. 75 나이에도 39살 차이 나는 연하와 사귀어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튼 누군가를 사귀는 데는 분명히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내적인 매력을 어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꼭꼭 숨겨왔던 나의 내면적인 매력을 어필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대방에게 천천히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저는 대학교 때 친구의 친구랑 다 같이 놀다가 사귀었고요.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테니스 모임에서 약사를 사귀었고요. 볼링 모임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과 사귀었고요. 맛집 탐방 동호회에서는 기자랑 사귀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연애는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같은 동네 사는 직장인과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자만추로 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만추 연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네,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겠죠. 일단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뭐라도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임을 나가세요. 요즘은 소모임 어플 같은 것도 많아서 어떤 테마별로 또는 주제별로 내가 원하는 모임을 검색하고 거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모임이 자연스러울까요?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일까요? 둘 다 아니죠.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도 다들 며칠 굶주리고 발정난 하이에나들처럼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긴 이미 전쟁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선 제대로 된 내용의 대화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럼 무슨 모임을 나가야 되냐? 연애가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명확한 주제가 있는 모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게 가죽공예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등산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와인 테이스팅 모임, 자원봉사 모임, 보드게임 동호회, 심지어는 독서 모임까지 이런 모임들은 천지빛깔이입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맞지 않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모임에 나가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신자인데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간다던가 하는 건 진정성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동호회에 나갔다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런 운동 모임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땀을 살짝 흘릴 때 두뇌가 활성화되고 감정적으로 좀 더 유대관계가 잘 생기거든요. 전우회라는 말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동료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천천히 나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기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날라오는 노란색 공도 좀 막아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는 찬스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니스 끝나고 간단하게 커피나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그때부터는 본인들 재량에 달렸죠. 말주변이 없고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해서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진짜 도둑놈 양아치 심보인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예시로 들었는데 꼭 테니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볼링이 될 수도 있겠고 등산 모임이 될 수도 있네요. 등산 같은 경우는 비탈길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고요. 이런 모임들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모임의 주제라는 최소한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대화 소재거리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그 모임 얘기로 돌아올 수 있어서 편합니다. 운동 모임에 같은 경우는 내가 초보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나가서 거기에 있는 다른 초보자분들과 같이 또 배워나가면서 생기는 정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론으로 열심히 연애를 배우셨으니까요. 방구석에만 있지 마시고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백날 이론으로만 배워봤자 실전 경험이 없으면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좀 깨지기도 하면서 배워야 제맛이거든요. 지금은 전국에 역병이 창궐하는 아주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연애 사업은 화이팅입니다. 6.25 전쟁통에서도 아기들은 태어났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